안녕하십니까, 백승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유독 경기도에 미분양 아파트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 남부 쪽인 용인, 평택, 화성, 동탄, 수원과 가까운 지역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귀한 경기 남부 쪽 미분양 아파트, 게다가 1군 브랜드 대림이 편한 세상 대단지 아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현장은 경기도 안성시 당황지구에 들어서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로서 2024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총 10개 동 1370세대 대단지 구성으로 29층 높이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분양 타입은 실성 평수 28평, 34평, 45평 세 가지 평형대고요. 분양가는 3억 초반, 4억 초반, 5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큰 부담 없는 가격대입니다. 바로 이어서 경기도 안성과 이 당황지구의 입지 분석, 그리고 안성의 부동산 투자 가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성 당황지구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안성에는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구역이 많은데, 특히 이 당황지구 같은 경우는 총 8천여 세대 이상 공급이 되는 신도시급 규모로서 안성에서는 가장 덩어리가 큰 지구 단위 계획 도시입니다. 참고 자료를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자면요, 이곳에 들어서는 아파트 규모가 모두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도 다 인접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표기된 구역이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질 상업지구 구역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편한 세상이 요 상업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편의시설 인프라는 가장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아양 택지개발지구와 안성시청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안성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안성의 부동산은 안성 스타필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안성이 저평가된 지역이었지만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는 일자리 산업, 교통 인프라, 주택 공급 등등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성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추후 아파트 매매가를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성의 일자리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가동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도 일자리가 풍부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안성에 들어올 산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게다가 이 안성이 경기도 용인, 화성, 수원, 그리고 평택과도 가깝지만 아파트 가격이 아직은 저렴하기 때문에 안성 쪽으로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지역 주변으로 일자리가 많으면 인구 유입이 꾸준히 되고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면 집도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실거주는 물론 부동산 투자처로 이미 훌륭한 조건의 입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개발 호재가 더 있습니다. 안성 스타필드와 더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통망 개발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구리, 성남, 세종과 연결이 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화성 동탄, 오산, 안성 등 경기권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력선과 평택, 안성,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평택 부발선이 이 두 개 노선은 이미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안성 시민들도 지금 현재 열광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경기도 광주와 직결 연결이 되는 경광선 연장화는 현재 추진 중으로 요거 자체도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소개하는 현장에 대해 간략하게 다뤄보았고요. 이보다 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 대표번호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바로 모델하우스에 꾸며진 견보주택으로 영상으로 담아서 지금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게요.
자, 그럼 저는 바로 이어서 모델하우스에 꾸며진 견본주택 타입을 촬영할 텐데, 지금 준비된 타입은 84A 타입과 116 타입, 총 두 가지 타입 갖춰져 있습니다. 먼저 116 타입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사용 평수 같은 경우에는 44평, 45평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실 공간 먼저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40평대의 전실 사이즈이다 보니까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냥 소형 알파룸 공간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전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해서는 전실 팬트리 갖춰져 있고요. 반대편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이 확보가 되어 있겠는데요. 상부장, 하부장으로 나뉘어서 공간 분리를 해놓은 모습이고,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신발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신발 살균기가 다 갖춰진 모습입니다. 상부장도 신발 수납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 공간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스위치가 갖춰져 있네요. 예, 뭐 엘리베이터 호출도 할 수도 있고요. 팬트리 조명도 킬 수도 있는 그런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신거울 달려져 있고요. 문을 열면 정말 넓은 초대형 팬트리가 갖춰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P가 된 것처럼 디귿자형 행거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더욱 실용적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 삼연동 슬림한 중문 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복도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이 타입은 실사용 평수 44평, 대략 45평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다 보니까 방들이 다 크고요. 모든 공간이 다 넓습니다. 그래서 알파룸 공간 포함해서 방 4개 갖춘 구조입니다. 그리고 환상형 4베이 구조인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실 옆에 마련된 메인 욕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텐데요. 정말 모든 공간이 다 확실히 조금씩 넓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욕실장 같은 경우에도 칸칸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갖춰져 있고 대형 욕조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갖춰져 있네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을 좀 보셨고, 첫 번째 침실을 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침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유상 옵션으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 면적을 좀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이게 작은 방이거든요. 예, 작은 방이지만 전혀 작지가 않습니다. 꽤 넓어요. 예, 그래서 성인부 두 분이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무리가 없는 게, 일단은 방 사이즈도 넓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자체도 상당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칸칸이 잘 되어 있는 붙박이장의 모습이고요. 유상 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붙박이장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침실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침실 같은 경우도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 가능합니다. 바닥 면적을 보시더라도 사이즈 굉장히 넓죠. 그냥 빌라로 따졌을 때 빌라의 안방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예. 어떤 정도의 크기인지 살짝 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붙박이장도 여유 있고 굉장히 넉넉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도 쪽에 마련된 공간은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끝쪽으로 해서는 넓은 안방과 그리고 광폭 거실, 광폭 주방,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알파룸 공간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사항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P된 공간에는 복도형 수납장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도, 그러니까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용품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파룸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알파룸을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뭐 슬라이딩 장으로 공간 활용을 하시고 공간 분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이것도 이제 문 같은 경우도 선택형일 수 있겠죠. 자, 알파룸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으로 들어갈 수가 보통 없어요. 근데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갖춰져 있고요. 사이즈를 보시더라도 그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알파룸이라고. 전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침실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알파룸 공간 보여드렸고요. 정말 넓은 거실과 그리고 광폭 주방까지 갖춰져 있는 45평 타입입니다. 거실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거실을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파 자리부터 TV 아트월 자리까지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영상으로 한 번에 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TV 시청을 하시더라도 정말 불편함은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아트월, 월패드 같은 경우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설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집은 넓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넓은 거실 공간.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패널로 하실 건지 아니면 폴리싱 타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민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천장을 보시면 주방 전용 시스템 에어컨도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 면적을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DP된 식탁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인 식탁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한 10인 식탁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다이닝 공간 넓게 확보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해서는 냉장고장이 짜여져 있겠고요. 요즘에는 냉장고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키친핏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닝 공간 옆쪽으로 해서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좀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사이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용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히든 콘센트까지 갖추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해서는 이제 무릎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상판 자체가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식사를 간단한 식사는 여기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메인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디귿자형 형태로 된 주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저는 이 밝은 그레이 톤의 색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렇게 주방 창문 자체도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 창문과 마주보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맞바람은 잘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이렇게 대형 사각 싱크볼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쿡탑 공간이죠. 네,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으로 설치하셔도 될 것 같고, 흰펠 제품으로 후드 설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기 하이브리드 쿡탑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전기로 하실지 아니면 가스렌지로 하실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시고요. 이 대림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옵션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욱 자세한 거는 모델 업체 내방 하셔가지고 상담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부장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쌀 냉장고 있고 전기 오븐도 빌트인 가능하고요. 밥솥 자리 갖춰져 있습니다. 상판도 굉장히 여유 있게 빠져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그리고 반대편 공간에는 빌트인 식기세척기도 옵션 사항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진짜 이렇게 DP가 된 것처럼 정수기 공간 아니면 커피포트 이런 거 구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형 평수다 보니까 수납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방 다용도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의 다용도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자, 바닥 면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손빨래 하부장 같은 경우에도 잘 갖춰져 있어서 손빨래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쪽에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단차가 있는 공간 쪽으로는 세탁실 용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외기실도 이 안쪽에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외기실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공기 제어 시스템도 시공이 된다고 합니다. 다용도실인데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예, 모든 공간은 다 갖춘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이죠. 안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가능하시고요. 자, 바닥 면적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넓어요. 예. 마치 그냥 빌라 안방 두 개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안방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넓죠? 네. 지금 DP 된 게 지금 대형 침대거든요. 근데 약간 싱글 침대의 느낌이 날 정도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꽉 채운 모습인데요. 이것도 유상 옵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옆쪽으로 해서는 추가 기본적인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 옆쪽에 파우더 공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대도 일반 화장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폭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화장대 공간도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양쪽으로 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건 좀 많아요. 우측에는 기본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은 그냥 한 계절 옷 정도는 보관 가능한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었고요. 반대편으로 해서는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추가적으로 짜여져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옷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기 창문도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 같은 경우에도 좁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여유 있게 저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보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방 욕실에도 욕조가 구비가 되어 있네요. 안쪽 공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샤워 부스를 통해서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해 놓아서 양변기 세면대는 건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욕조 같은 경우에도 대형 욕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추가적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실 공간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기가 총 3대예요. 해바라기 샤워기 포함해서 샤워기 총 3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차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다 건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세면대, 양변기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일체형 비데도 구비가 되어 있네요. 욕실장 같은 경우에도 젠다이 공간과 함께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젠다이도 깔끔하고 폭도 넓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그리고 안방 욕실 공간까지 모두 다 살펴보셨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84 타입으로 넘어가서 34평형이 좀 어떻게 구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